ですか？大丈夫ですか？いやもう出すの飲まとんねん。はよ出さんと。母ちゃん。お母さん。最後どこ？こういうね本ありますでしょ。この本棚のバタッと倒れてきて下敷きだったんですよ。困ってるのはもう皆さん一緒ですから、はい、もう贅沢言ってられませんけれども、지난 17일 일본 간사이 지방의 효고현 남부를 강타한 대지진이 일어난 지 오늘로서 엿새째입니다. 어젯밤 9시 12분에도 고베시 인근 지역에 또다시 리터 규모 4.1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 일본 열도는 지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확인된 사망자 및 실종자 수는 모두 총 5,100여 명, 그리고 부상자는 25,200여 명, 확인된 우리 교포 사망자 수만도 8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과 함께 발굴 및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사상자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효고현 고베시, 그 대재앙의 현장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김현, 송재현 두 프로듀서가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밤 12시 취재팀은 오사카에서 고베로 가는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로의 긴급 보수가 이루어져 그동안 막혔던 길이 이날 처음 열렸습니다. 니시노미야 부근을 지나면서부터 지진의 잔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약 뭐 많이 가봐야 한 10km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네. 도로 곳곳에는 복구 작업도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취재팀은 출발한 지 5시간 만에 고베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고베시의 지진 피해는 더욱 참혹하게 드러났습니다. 시 곳곳에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길게 줄을 선 이재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급을 타기 위해 줄을 선 것입니다. 이재민들에게 식사를 만들어 제공하는 각종 자원봉사 단체들의 차량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火事もうバタンガタガタドーン屋根が落っこっちゃいました。でそれ怖かった？もうすごく怖かった。思い出される？もう寝てる時もずっと揺れてる感じがして。一番困ってるものは今の姿である。住む家。まあ물론 그住む家さえあればどないかなるわな。일단 그住む家ないのに何も揃えられへん。 고베 시청도 대피소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현관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베 시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현관 한편에 긴급 가설된 전화기에는 가족과 친척의 안부와 소재를 묻는 사람들로 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한쪽 벽에는 메모가 가득합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 친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찾는 메모도 눈에 띕니다. 이번 지진에서 가장 피해가 큰 나가타구입니다. 동네 전체가 폭격을 맞은 듯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몇몇 건물은 그때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였고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 중이었습니다. 희생된 가족의 유골이라도 찾기 위해 잿더미를 들추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또 그 한편에선 자위대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야, この家やね。持ち主はこれ。弟が住んでた。 나가타구에서 실종된 동생을 찾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아, そうなんですか。 고베시 고급 주택가에 사는 이 노인은 동생을 찾기 위해 나흘째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실종이 됐답니다. 이 안에서. 네. 본래 4층인 이 주차장 건물은 이번 지진으로 1층과 2층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주차장 관리원으로 일하던 동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朝になったらだいたいコースが決まってんねん。はいはいはい。鍵を持ってあそこの塔があるんですわ。そこの鍵を開けに行くわけ。その鍵は開いてんねん。その次はやね向こうにまた扉があってその鍵を開けに行っとけどそれは開いてないの。ということはこの途中が一番可能性が大なの。ああそうですか。で本当はそこが開けて今度こっちを開けに来るねん。でこれも開いてなかった。 실종된 동생은 주차장 바로 옆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인과 아들은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출가한 딸과 사위와 함께 실종된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息子がねもうヒロー言うて呼んでねお母さん言うお互いに声かけ合ってねもう体が動かへんいうことでねもって息子がどないかして外へ出てもらってで車についてる発煙筒をね自分で焚いてもらってその明かりで私が抜け出てきたんです。どっから抜けたらいいかがわからんで 밖으로 나와 남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난 지 4일이 지나서 자위대가 도착했습니다. 붕괴 위험 때문에 건물의 반대편에서부터 조심스럽게 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실종자의 가족들은 지진이 난 후 주차장 옆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 밑에 깔려 있을지도 모르는 남편. 그 시신이라도 찾기 전까진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나가타의 또 다른 골목에서 2층 목조 건물에 매몰된 시신을 찾는 자위대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두 사람이 갇혀 있다고 신고되었습니다. 1층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2층 바닥 다다미를 뜯어내고 시신에 접근해야 했습니다. 두 시간 이상의 작업 끝에 87살의 할머니가 차가운 주검이 되어서 실려 나왔습니다. 私は一番端の潰れてるとこ住んでたのね2階に。でもいきなり地震がガーッと来てこれでもとりあえずこうタンスになってたけど引っ張り出してもらってだから2階がねこう下で1階が潰れてるいう状態だから分からずに必死で逃げたんです。今もおばあちゃんの方が救出出してもらって今今度下に息子さんの方埋まってるのね。 시모네스키 부근에서 파견되어 온 이 자위대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향불을 피우고 간단히 묵도를 올립니다. 나가타구의 도쿠구라 소학교입니다. 지금은 대피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재팀은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일가족 19명이 같이 모여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コーヒー。
그들은 점심을 컵라면으로 때우기 위해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焼け野ヶ原戦争で爆弾湾岸戦争と一緒バーン最初はドンと言ってねドンと言ってガタガタガタガタなってガタガタガタガタガタガタガタドドドドドドドド言うた時にもうそのドドドド言うた音でもうこのアパートはもう崩れるんじゃないかそんな違う1、2、3 지금 보이는 저 아파트가 이 가족이 살던 아파트입니다. 고베시에서 지은 시형 아파트입니다. 겉으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물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물건을 찾으러 가는 집 주인을 따라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아파트 건물 사이 연결 부분이 벌어져 있습니다. 한쪽 건물이 비운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아파트 내부는 형편없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본 혼다 씨의 집입니다. 지진 당시 혼다 씨의 아버지는 쓰러지는 장롱에 깔려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서 있는 가구들은 나중에 일으켜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지진 하나로 집안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벽이란 벽은 모두 부서졌고 아파트 전체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균열이라면 모두 헐어버리고 새로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입고 잘 것인가. 비록 몸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집을 잃은 이들에겐 무엇보다 당장의 생활이 큰 문제입니다. 먹을 식량이라곤 주먹밥, 통조림, 라면 등 배급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この神戸市内では食料関係はもう買えないんですよね。買えない神戸市から配給もある最初はパン一つ一人にねそれ以外は全くない。パン一つに、ね、バナナ一本、だんだんこれ弁当出てきた2日目3日目ね、みんな被害の少ないとこ品物ある親戚みんな持ってくる혼다 씨 가족 19명은 이 간이 천막과 자동차 3대에 나누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바람을 막을 만한 잠자리를 간신히 마련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이번 지진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지진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건 없어요? 뭔가 불편한 건ない? やっぱりお風呂入りたい. 이번 지진은 일본인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이곳 관서 지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진의 안전지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폐허 곳곳에 사망이 확인된 사람들의 유골을 담은 상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골을 들고 찾아온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7형제 중 다섯째인 50대 한 남자가 건물 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일본 각지에서 소식을 듣고 몰려온 친척들이 추도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의の夕方自衛隊の方がここ来られてそして
場所をね兄嫁がお願いしてここらですよって言ったらそしたら家の、家具とか家財とかありますでしょその目印になるものが出てきたんですってだからお父さんはここら違うかなって言ってそーっと自衛隊の方がスコップ入れてくれたらそしたらそこからね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혈육을 잃은 이 가족들을 보니 한국인으로서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팀을 안내하던 교포도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폐허 곳곳에서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송지연 프로듀서, 그 고베시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본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일본에는 그 옛날부터 지진, 해일, 태풍 등 그 자연재해가 많은 국가였기 때문에 재해에 대처하는 방법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대피 지시 없이도 지진이 났을 때 스스로 학교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전에 시민들 스스로가 복구나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위기 상황 하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은 있더라도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고베 현장은 어느 정도 안정돼 가고 있습니까?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고베에 들어간 것이 지진 발생 4일째인 지난 1월 20일 새벽이었습니다. 이미 도로가 응급 복구되어 있었고 그리고 식료품도 공급이 상당히 원활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수돗물이 안 나와서 세면이나 그 화장실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지진 닷새 만에 신간선이 복구되는 등 그 빠른 속도로 총력 복구에 나서는 그 관과 민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효고현 남부 대지진으로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무너져버린 고베시. 그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 나가타구입니다. 이 나가타구는 일명 코리아타운이라고도 불리우는 교포 밀집구역으로 이곳에 고베시 전체 공장의 40%가 모여 있고 이 중 60%가 우리 교민들이 직접 경영하는 간사이의 한인 지역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케미칼 휴즈는 일본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빼고 나가타를 이야기할 수 없고 한인 동포를 빼고 나가타를 말할 수 없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들의 피해가 가장 컸던 고베시 나가타구의 교포 밀집구역, 김현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나가타구 교민들의 생활터전은 대부분 이곳 신발 공장 지대였습니다. 하지만 교민들의 400여 개 공장은 모두 불타버리고 아직 연기도 채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지역 신발 산업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사양 산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신발 공장의 설치는 의문입니다. 이 안에 말하자면 가내공업식으로 이 안에서 일도 하고 있는 사소한 뭐 만드는 업자가 신발이지. 신발 만드는 공장인데 다 없어져 버렸네요. 말해 보면 이 신발 상업이라 하는 요새 이제 자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싶지만은 이런 때문에 이제 그또 다시 새로 시우가 또 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피해 교민들이 대피해 있는 나가타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한 방에 60명씩 전체 300명의 이재명 가운데 절반이 우리 교민입니다. 그들은 지진 당시의 상황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어디 있는 건 아무것도 모르죠. 맨발로 막 그냥. 손녀가 얻고 나왔어. 손녀가? 응, 손녀가 얻고 나왔어. 네.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지금. 생각할 수가 없어요. 대피소에는 제 남은 가족과 함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허상호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장모님하고 처남 지금 행방불명인데 찾질 못하고 해서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NHK 일로 절로 부탁은 했는데 아직도 소식을 못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 불타서 어디 지금 있을지도 모르고 어디 엄마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가까운데 뭐 여기. 어머님 생각하면 오카상 오모따라 도야. 오카상 오모따라. それはもうねただ生きてほしいだけ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미 엿새 전의 사고입니다. 하지만 황 씨 부부는 이미 수차례를 뒤져본 자신의 집터를 다시 돌아봅니다. 아직은 두 눈으로 장모와 처남의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집터를 돌아본 후에 그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장모와 처남이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왔다면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0여 명의 이주민 속에 생존자 명단에서도 가족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취재 도중 거리에선 태극기를 내건 한 팀의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조차 서투른 제1교포 3세들이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거. これは準備ですね。まず車を寄せてテントを張って風よけ作ってここでご飯を作って 차를 지금 여기다 치워가지고 여기다 이제 텐트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아 여기서 이 텐트를 만든다고. 그리고 우리 학생한테 어떻게 되시죠? 예, 제일교포예요. 제일교포. 예. 예. 어떻게 여기 참여하게 됐죠?青年会です. 한국 전년회에서 예, 네, 전국 곳곳에 와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럼 학생은 지금 어디서 왔죠? 네, 학생. 누구가라 그러는? 뭐 그랬을까? 교도에서 왔습니다. 예. 예, 막 20살을 넘긴 교포 3세들은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젊은이들은 12여 명으로 한 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전국에서는 3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몇 개조로 나누어 나가타구의 곳곳에 구호 활동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나고요. 그냥 눈물만 나온 거 있죠. 예, 그런 거. 예. 그 오다가요. 길거리 보면 다 건물도 다 공개하고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슬퍼서 진짜 말도 안 났어요. 긴급 재해대책본부가 차려진 민단 효고현 본부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민단 재해대책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활동 내용은 그들 스스로 점검합니다. 우선 이렇게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구원 물자를 민단의 전국 조직을 동원해서 지금 우리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져옵니다. 또 여기 청년회 한 우리들이 될 수 있는 손이 지금 우리들이 전부 피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 와서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그 피해를 입는 소학교나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관계 없습니다. 똑같이 그 구원물자를 우리가 민단에 조달한 구원물자를 거기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나가타의 교포들이 입은 피해액만도 2조 원, 복구하는 데는 적어도 1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민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사망자와 피해액은 발표되는 수치를 훨씬 넘는다는 것입니다. 신문엔 반드시 성명이 나와 있는데 본명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몇 분 없지. 통명이 많지.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 교민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10%는 봐요. 만약에 그는 사망한 사람이 있어도 10%는 있지 싶어.
김현 프로듀서, 우리 교민들의 정확한 인명 피해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예, 대부분의 교민이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확인된 교민 사망자 수는 88명이지만 민단 재해대책본부에서는 희생자가 200명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대지진은 바로 우리 국민의 재난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대피소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민단 재해대책본부에서는 구호 물자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방문했던 지난 20일에는 30명의 교포 3세 자원봉사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에 있는 삼성 계열사 직원 50명이 새로 자원봉사자로 합류했습니다. 또 대한적십자사와 한진그룹에서는 구호 물자를 어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복구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효고현 남부 대지진의 최대 특징은 불과 20km 거리에서 인구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를 덮친 직하형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지진 당시 땅이 수평으로 초속 55.1cm의 속도로 흔들린 진도 7의 격진으로 이런 진동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래서 지진 대비가 세계 제일이라던 일본의 한신 고속도로와 신칸센 철도마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지진이 처음 발생한 지난 17일 새벽 5시 46분, 그 악몽과 같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김무관 프로듀서가 요약 정리했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일본 효고현 남부 지방을 뒤흔든 지진은 아와지시마에서 발생했습니다. 한두 차례의 미진 후 진도 6의 강진이 인근 고베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상하로 진동하는 직하형 지진으로 이로 인해 피해가 더 심했습니다.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등 대형 참사를 빚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고베 시내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는 대형 빌딩의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시내 중심 도로가 한때 차단됐습니다. 고베시를 가로지르는 한신 고속도로도 500m가량이 옆으로 무너져 차량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고속도로의 붕괴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사카와 연결되는 신칸센 철도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열차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고베 시내에 위치한 이쿠다 신사도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지진 발생 후 불과 15초 내에 일어났습니다. 시내 곳곳 아스팔트는 심하게 균열이 갔고 해안 쪽에 위치한 한 석유 공장의 가스 탱커에서는 균열로 가스가 새어나왔습니다. 일본 최대의 컨테이너 항인 고베항은 대파됐습니다. 최초 지진 후 480여 회의 여진이 진원지에서 고베시로 이어지는 단층을 따라 계속됐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면서 곳곳에 발생한 불은 북서풍을 타고 급속히 번졌습니다. 곳곳의 붕괴 사고와 소화전의 파괴로 진화는 엄두도 못 낼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진 직후 발생한 불은 지진 발생 다음 날에야 자연 진화됐습니다. 화재가 수그러들자
곳곳에서 구조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이やもう出すののじゃすんねんか。早く出さんと。早く出さんだもう。最後どこにおったお母さん。ここらへん。つけてみて。母ちゃん。お母さん。最後どこにおったお母さん。吉田さん。拍手が開いています。 고베시 인근 한 지역에서는 시온 7시간 만에 9살 난 남자아이를 구조했습니다. 死んじゃったん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かった。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う頑張った。頑張った。 32명이 한꺼번에 생매장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도 시체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앨범과 노트가 나왔습니다. 부인과 딸 등 일가족이 차례로 구조된 경우도 있습니다. 곳곳에서 오열이 터져 나옵니다.母商売してたもんでね、いつも現金とかこの小銭をねたくさん置いてたん私知ってるんです。それでまだ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ね。この辺は焼けてました。全然焼けてません。ないんですよね。まだ焼けてませんでした。うずもった状態でね、おじいちゃんとおばあちゃんがいたもので、おじいちゃんはね助かったんですけど、おばあちゃんのね声を確認しながらね、よう助けなかったわけです。上がってたのにもうそこまで火が来てしまったんですよ。隣まで。あっという間にもうバリバリバリバリっていう感じ、もうだからもうどうしようもない。おばあちゃんごめん言うて助ける人がね謝りながら降りて。おばあちゃんの声がするのにね. 구조 요원들조차 향불을 피우고 죽은 사람들의 명복을 빕니다.この人の母がまだ中におるんです。でも見に来ましたよね。手のつけようがないんです。どこをどんなに行っていいか。 건물 더미에 갇힌 가족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급조된 묘비가 눈길을 끕니다. 가족들과 흩어져 연락이 끊긴 사람들은 자기 집터 주변에 메모를 남깁니다. 이것이 전후 최대 재앙의 모습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22일 현재 사망 4,900여 명, 실종 200여 명, 부상 2만 5천여 명, 건물 파손 4만 9천여 채에 이릅니다. 피해액이 8조엔에서 1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이번 대지진은 1923년 관동 대지진 이래 두 번째 대규모 참사입니다.
이번 일본의 효고현 남부 대지진의 참사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대재앙을 당한 일본인들이 대단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 무너지고 불이 났어도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거나 통곡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가게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물건을 사고 급수차가 와도 생수병이나 주전자 하나만 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섰던 사람들이 또다시 돈을 내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까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민은 학교 같은 지정된 장소에만 모여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합니다마는 모두가 함께 살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일본인의 의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재앙을 당한 일본인,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는 일본인, 이를 유도해 나가는 일본의 매스컴, 김덕기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지진 초기에 정부 차원의 대처가 조금 늦었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복구와 구호는 신속히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 방식은 매우 일본적이었습니다. 매몰된 인명 구출에는 파이브 스코프라는 신장비가 즉시 투입됐습니다. 이 장비는 여러 차례 지진을 겪으면서 일본이 개발한 첨단 장비입니다. 先端に小型カメラを取り付けた直径 2.5 センチ、長さ20メートルのファイバースコープを瓦礫の隙間から崩れた 지난 LA 지진 때도 사용되었던 이 장비는 매몰 현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今日の捜索では1階の部屋にいた親子3人を含む4人が遺体で発見されました。物の被害が大きかった長田区や灘区を中心に 민간인 건축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된 위험도 판정단이 건물 사이를 누빕니다. 이들은 건물의 안전도에 대해 적극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ここにお住みですか？はい。怖くないですか？怖いです。もう主人がガンとしていいのかへん言っておるのでね、しょっちゅう来てるんですけどね。やっぱり一旦避難していただいた方が、はい。できるだけもう説得して連れて行きます。張り紙を貼っていきます。今日は特に4階以上の危険度 이 が 아파트에는 사용금지 표지가 붙었습니다. 立ち入らないよう呼びかけると出ました。 판정단은 지진 발생 나흘째인 이날 4시간 사이에 100여 동의 건물에 사용금지 딱지를 붙였습니다. 스위스 수색견 구조단의 입국은 처음엔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구조 작업이 부진하자 스위스 구조단은 지난 19일 오전 일본 정부 당국의 요청으로 즉시 구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2마리의 수색견은 150여 명의 인명을 구출했습니다. 3만 명의 자위대원이 투입된 인명구조 활동과 함께 도시 기관 시설 복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전기, 통신, 가스 등 모든 기관 시설의 복구를 위한 장비가 일본 전역으로부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복구는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는 한 달 반 후에 복구가 가능할 것이며 다행히 전기는 거의 복구가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30만 명에 이르는 이재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피해 상황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とってもタートでね。ほんでクレハブ言うときますけど、クレハブもし希望されてもね、全然無料ということはないんです。はい。 지난 20일 신간센의 운행이 일부 재개되고 전철 역시 상당 구간이 개통되자 개인 차원의 구호 행렬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재민을 위한 생필품과 식수 등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을 통해 드러난 큰 특징 하나가 이런 민간 차원의 구호 활동입니다. 이들은 이재민의 친척들이 많지만 자원봉사자들도 상당수 끼어 있습니다.
うちこれからまた随分ありますが。歩きで何キロぐらい10キロはあると思いますけど。そうですか。名古屋から来ました。名古屋から。はい。どなたがこちらには。姉がいますけど。よいしょ。どんな被害で。大丈夫です。元気だそうですけど。これは何を持ってこられたんでしょうか。水とコンロと食品。 나쁜 도로 사정 때문에 자전거가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 어린 학생은 자신이 가지고 온 보온병의 물로 공동 음료수통을 채우기도 합니다. 고구마, 사과, 생수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들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農協の職員が頑張れ近畿と書いた横断幕をつけたトラックにリンゴを積み込みました。早く一日も早くリンゴのためで緊張を取り戻してもらいたいと。そうなれば負けるなきんきと頑張れきんき。福岡地区は渇水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我々は水の業者でもございますので、九州のあったかい心を伝え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결국 이런 민간 차원의 구호 활동은 재해 지역의 식량난을 일거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난을 통해 세계인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일본인들의 무서우리만치 냉정한 질서 유지였습니다. 엄청난 식순환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질서를 지키는 일본인들의 행렬을 보고 모든 외신은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줄서기는 모든 공공장소에서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에서도 사재기 같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すごく助かってます。子供がいてるからね、ちょっと食べるものだけ確保しとこうと思って。 상인들 역시 매진매석 같은 행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もったいないからね、もうみんな食べてもうたら、お豆さんもはい持って帰って。いやいやお金はいいです。もううちもこんな時やからみんなもう一緒です。はいみんなにあげたいからね。そうみんなにあげたいから。辛い時一緒です。はいどうぞどうぞ。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助かりました。はいいいよ。はいはいはい。 한 할머니가 어묵공장에서 제공하는 물로 며칠 만에 모처럼 세수를 합니다. 何にも普段お役に立てませんので、もう幸いうちの井戸が生きてましたのでね、電気も早く来ましたんで、なんとか使えて本当に地域の方々にもう24時間もう水がある限り、もうアラーの神がもう出すな言うまでうちは出すつもりでもう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 일본인들의 이러한 냉정한 모습은 이들이 재난과 위기에 대해 오랫동안 훈련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기 속에서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집단의식, 그것이 이들의 침착한 태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困ってるのはもう皆さん一緒ですから、贅沢言ってられませんけれども。 もう今みんな一緒の状況ですので、ただ将来についての不安が今一番大きいです。将来に対する不安。そうですね。これからどうしようかというのはですね、今はもうこういう状況で、ある期間も当然みんな一緒ですから。それではこの他のニュースをまとめてお伝えします。 이러한 모든 일본적 대응 방식은 언론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매스컴은 우선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 재난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지만 TV를 통해서는 시체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구조반도 참혹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지만 카메라도 결코 발굴 현장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이 참혹한 재난을 건실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死体の現場ですか。それはもう見せれないんですよね。被害者のことを考えても我々の報道倫理の面においてもね、それは出せ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일본의 언론은 한국을 비롯한 외신을 이용하면서까지 스스로의 자존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들의 질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またイギリスの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を作る被災者の映像を流しながら 지금 동경의 김성묵 특파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성묵 특파원. 예, 도쿄의 김성묵입니다. 예, 이번 지진 참사를 대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 태도는 어떻습니까? 속보 전쟁의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재민의 편에 선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진 발생 첫날은 NHK와 도쿄의 5개 민방이 48시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지진 특집 방송을 해서 이번 지진의 충격이 어떠했나를 반정을 했고, 그리고 둘째 날부터는 지진의 분석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문들과 후지 텔레비, 니온 텔레비, TBS 등의 그 민방들은 시간마다 늘어나는 사망자 숫자하고 그리고 사건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고, 공영방송인 NHK는 지진 발생 4일째인 지난 금요일 NHK 스페셜에서 75분간에 걸쳐서 특집으로 지진을 대비해온 일본의 건설 공법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 LA 지진과 대비해서 일본의 문제점들이 어떠했나를 분석해서 사고 예방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조금 전인 6시 10분부터는 이번 직하형 지진 여파가 도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문제를 방송을 해서 지진이 고베에서 끝나지 않고 도쿄까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일본인들의 공포를 대변해 주기도 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언론의 보도 태도는 두 가지로, 그 첫 번째는 국익 차원에서 전 매스컴이 지진 파동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과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재민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이재민의 편에서 심정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신경을 쓰는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항상 보이는 일본 언론들의 태도이지만 국익에 벗어나지 않는 보도의 범주를 이번에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관민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누구를 탓하지 않고 재난의 치유에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고베 시민들의 대처한 모습의 특징은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됐겠습니다만 상당히 차분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지진 현장에서도 진도 3도의 지진이 있었고 또 지금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전히 공포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침착하고 질서 있는 모습은 작년에 LA 지진 때의 흑인 폭동과 대비해 볼 때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난민 수용소에서 한 바가지씩의 세숫물을 나누어 주는데 이재민들은 한 바가지로 세수를 하고 그리고 양치질을 하고 다시 그 물을 누군가가 모아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일본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받은 일본 사회 교육의 승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천재에 순응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체험하면서 이번 일로 일본인들은 다시 한번 공동체 의식이랄까 이런 것을 성화시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 2차 대전의 폐허 위에서 오늘의 경제 건설을 이루어낸 일본인들의 저력을 이번 사건을 보면서 회상하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인들의 말 가운데 메이와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아 기를 때 제일 먼저 자식들한테 메이와쿠, 즉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될 것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대지진으로 드러난 문제점과 시민들의 비판의 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체계 미흡, 그리고 유사시 동원체계의 부족, 그리고 노약자에 대한 보호 문제, 자신들의 고속도로와 철도에 대한 과신, 특히 국회와 정부의 상황 파악과 대처 속도가 너무 늦었다 하는 것도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목도! 일본 대지진의 충격은 말 많던 일본 정치권의 분위기마저 숙연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초 중의원 해산 문제로 격돌이 예상되었던 지난 20일의 임시국회는 사후 대책에 미흡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위기였지만
대재난을 맞아 함께 대처해 나가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経験でもございますし、早朝の出来事でもございますから、以下の混乱があったと思われますけれども、いずれにいたしましても防災上の危機管理体制の事実は極めて重要な課題であると認識をしておりまして、今回の経験に鑑みながら今後見直すべき点は見直すとして危機管理体制の強化に努力を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통합야당인 신진당의 오자와 간사장은 대표 질의 등 국회 질의를 10일 정도 연기하고 국회를 휴회할 것을 도의 중의원 의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国会の日程を一旦延期して、行政が国会審議から解放されて内閣を大阪に移すぐらいの気構えで行政は対応すべきではないのかと。 신진당의 가이후 당수는 지진이 정치의 국면을 바꾸어 놓았다면서 줄곧 주장해오던 중의원 해산 입장을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재난 앞에 침착하게 대응해온 이재민들도 정부의 책임과 미흡한 대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総理によくお願いしてますんで、みんな頑張ってください。はい。頑張ってくださいね。大変でしたないうのな、他人でも言うてくれる言葉やからな。それに対して総理大臣はもっとようにしてもらわな意味ないやん。 여러 가지 비판적 여론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자위대의 늑장 출동에 대한 불만입니다. 자위대가 좀 더 빨리 지진 재난 현장에 투입됐더라면 이번과 같은 엄청난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대지진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자 방위청 장관은 물론 일본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방위청은 지진이 발생한 17일 새벽으로부터 6시간이 지나서야 자위대 병력을 고베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최초 병력은 300명, 그리고 헬기 2대가 고작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초기에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 상황이 소규모인 것으로 판단, 구조 인력과 장비를 제때 충분히 투입하지 못함으로써 인명 피해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고베 현장으로 들어가는 육로 상황을 초기에 파악하지 못해서 헬기 등을 이용한 인명 구조나 진화 작업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위대 출동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가자 이가라시 관방장관도 초기 상황에 대한 오판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위청의 입장은 자위대 구조 활동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출동 지연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위대의 출동 시기와 규모에 대한 정부와 현 당국 간의 책임 전가식 논란은 국가 위기관리 능력의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전후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높이 평가받던 일본의 정부 관료, 그리고 무라야마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만 갑니다. 이번 일본 대지진은 건설 왕국 일본의 자존심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일본 최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고베항 항만 시설의 파괴로 인한 물류 피해는 일본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처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일본의 건설 기술과 시공 능력에 대한 신화가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64년 개통된 이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자랑하던 신칸센 철도, 어떠한 천재지변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안전성을 자랑해왔던 각종 사회 기반 시설들이 맥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특히 고베 시내를 가로지르는 한신 고속도로의 상판 600m가 강도 7의 지진을 견디지 못하고 처참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교각과 상판이 무너진 곳이 무려 13곳. 이것은 일본 건설 사상 최초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帯金の感覚は
新しい基準と古い基準では違います。で見たら分かりますように20センチから30センチの間隔で帯雪が配置されてますけども、新しい基準ですとこれはもうこの半分ぐらいの感じでですね配置されてます。 무너진 고속도로를 두고 일본 내 언론들은 관료들의 방심과 자만을 질타하면서 다시는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숱한 지진을 겪으면서 더 단단한 건물을 지어왔듯이 폐허 속에서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일궈온 일본인들의 저력을 찾아주려는 뼈아픈 반성의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이번에 효고현 남부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최대 8조엔, 재해 복구비까지 합칠 경우 10조엔, 우리 돈으로 8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적인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라 연구소에서는 복구 특수로 오히려 올 하반기부터 GDP가 1.5에서 2.9%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참사로 오히려 나가타구의 한인 교포 지역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일본인을 구해주고 도와준 동포들의 훈훈한 미담이 많이 나와 그동안에 두텁기만 했던 한일 간의 벽이 진정으로 허물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후 최대의 재앙을 맞은 일본인, 그러나 얼마나 더 여진이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대재앙 속에서도 시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의연하고 꿋꿋하게 대처해 나가는 일본인들의 사태 수습 모습은 바로 이웃나라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하고 있습니다. KBS 일요 스페셜 긴급 리포트 현장에서 본 일본 대지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